우리가 의학적 진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보통 우리는 어떤 완벽한 정밀함을 기대하잖아요. 막 팔이 부러지면 엑스레이에 그 뾰족뾰족한 하얀 선이 딱 보이고요. 그렇죠. 의사는 그걸 깍 가리키면서 바로 진단을 내리니까요. 아주 명확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정학과 월스트리트의 파생상품 시장이 교차하는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이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고장나 버리잖아요. 상황이 항상 뭐랄까 엄청 탁하고 흐릿하거든요. 아주 진흙탕이나 다름없죠. 인과관계라는 게 잘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들을 보면 이 진흙탕 속에서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믿기 힘든 골절 사진 한 장이 툭 튀어나옵니다. 항상 세상의 이면을 궁금해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데이터의 교차점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두 개의 점이죠. 맞습니다. 하나는 중동의 지정학적 휴전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기업, 그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두 개의 날짜가 있어요. 바로 4월 15일과 4월 17일이죠. 외교 안보의 영역과 미래기술 주식시장, 이 전혀 다른 두세 개의 데이터가 만나는 지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글로벌 경제가 처한 거시적인 무대를 좀 세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매크로 환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끈적하게 남아있고 거기에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유가 차트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 어쩌면 150달러를 향해 치솟을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중앙은행은 금리를 함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수적인 그 기술주나 성장주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거든요. 숨통이 조이는 거죠. 저희가 오늘 다루는 자료에 보면 이런 상황을 두고 정치적 고통지수,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 고통지수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죠.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딴 지수이긴 한데 이게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시사합니다. 네, 권력을 쥔 쪽이든 아니면 새롭게 도전하는 쪽이든 지금 이 현 상황을 빨리 타개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의 이 극단적인 경제적, 지정학적 긴장을 해소해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양쪽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첫 번째 미스테리한 데이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그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미래의 사건에 베팅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 폴리마켓에 최근 딱 10개의 신규 계정이 개설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일제히 늦어도 4월 15일 이전에 중동 휴전이 합의된다. 바로 이 항목에 총 16만 달러로 몰아넣었습니다. 16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팅 금액 자체보다는 그들이 지목한 4월 15일이라는 날짜가 가진 금융공학적 의미입니다. 아, 4월 15일이요? 그날이 미국에서는 세금 납부일, 그러니까 텍스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텍스데이에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이나 자산을 팔아 현금을 막 확보해야 하니까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급격히 마르는 시기거든요. 유동성이 얕아지면 당연히 외부 충격에 훨씬 취약해지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4월 15일이 지날 때까지 유가가 안 잡히고 중동 전쟁이 더 악화된다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툼에 엄청난 폭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누군가가 정확히 이 취약한 시점 이전에 극적인 휴전이 발표돼서 시장의 초대형 악재가 해소될 것이라고 거액을 베팅했다는 건데 이건 그 시점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아는 주체의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운을 믿는 도박꾼들의 맹목적인 베팅은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하죠. 사실 폴리마켓 같은 플랫폼은 전통적인 주식시장이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암호화폐 지갑만 딱 연결하면 완전히 익명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규제기관이 내부자 거래를 추적하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까다롭다는 거군요. 완전히 사각지대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만 달러 베팅을 단순히 감이 좀 좋은 도박꾼들의 홀짝 게임 정도로 넘겨짚기에는 이 플랫폼이 최근에 보여준 소름 돋는 과거 데이터들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그 자료에 명시된 과거 사례들 말씀이시죠? 제가 그거 읽으면서 진짜
뭐랄까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온 악당 비프가 50년치 경기 결과가 적힌 스포츠 영감을 들고 과거로 와서 돈을 쓸어 담는 그 백투더퓨처 영화의 하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미 정답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그 가설을 아주 강하게 뒷받침해주죠.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썼던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기습 체포 작전 기억하시죠? 네, 엄청 충격적인 뉴스였잖아요. 당시 그 마두로가 축출될 확률이 폴리마켓에서는 단 6%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완벽한 비주류 의견이었던 거죠. 그런데 미군의 작전이 있기 불과 며칠 전 익명의 신규 계정들이 1월 안에 마두로가 실각한다. 이 항목에 32,500달러를 집중적으로 몰아넣었어요. 며칠 뒤에 진짜 작전이 성공했으니까 수익률이 어마어마했겠네요. 네, 무려 1200%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군사작전 기밀이 예측 시장으로 유출된 아주 명백한 정황이었죠. 헐, 대박이네요. 게다가 두 번째 사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4월 15일 휴전 배팅이랑 그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더라고요.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 때도 공습 발생 며칠 전에 10개의 신규 계정이 개설돼서 작전 개시 24시간 이내에 거액을 몰아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4월 15일 휴전 배팅에 등장한 것도 딱 10개의 신규 계정이었잖아요. 이게 단순히 우연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동일한 정보 그룹이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방증 아닐까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이 정보망이 단순히 군사나 정치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그 구글 내부 정보 유출 사건이요? 네, 맞아요. 2025년 말에 구글의 2025년 올해의 검색어 랭킹 결과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신제품 출시일을 사전에 완벽하게 맞춰서 총 115만 달러를 벌어들인 유저가 있었습니다. 와, 그건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사례를 쭉 종합해보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4월 15일 이전에 중동 휴전이 일어날 거라는 정답지를 이미 들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폴리마켓에서 고작 16만 달러, 그러니까 한 2억 원 정도 벌고 만족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가진 정보의 가치에 비해서 폴리마켓의 판은 너무 작거든요. 맞아요. 진짜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 확실한 정보로 수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진짜 사냥터는 따로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지죠. 여기서 저는 자료에 등장한 그 월스트리트 파생상품 시장의 기형적인 데이터를 연결해보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도약입니다. 폴리마켓의 배팅이 일종의 시선 끌기용 신호탄이라면 진짜 폭발, 진짜 본 게임은 월가의 파생시장에 세팅되어 있다는 가설이군요. 그렇습니다. 휴전 마지노선으로 지목된 그 4월 15일의 이틀 뒤인 4월 17일, 이날이 만기인 특정 종목의 옵션 데이터가 지금 완전히 비정상적이거든요.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플라잉카, 즉 에어택시를 만드는 기업이죠. 네, 청취하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압도적인 규모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조비의 4월 17일 만기, 행사가 16달러 콜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무려 76,129건에 달합니다. 와, 76,000건이요? 네, 미국 옵션 1계약이 보통 100주를 의미하니까 주식수로 따지면 76,000만 주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인 거죠. 파생시장에서 특정 가격대에 이렇게 물량이 몰리는 건 종종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 수치가 수학적으로 얼마나 기형적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로 이상한가요? 바로 아래 행사가인 15달러의 미결제 약정은 고작 7,128건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물량이 좀 많은 11달러 구간도 9,854건에 불과하거든요. 아, 15달러는 7,000건인데 16달러만 76,000건이라고요? 네. 오직 16달러에만 다른 구간보다 7배에서 10배 이상 압도적인 자금이 막 폭탄처럼 묻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가 4월 17일까지 주가가 16달러를 아주 강하게 돌파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대한 덫을 쳐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진짜 이상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금리가 인하되고 거시경제가 안정되었을 때 오를 테크 기업이 시장에 수백 개는 될 텐데 왜 하필 아직 하늘을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에어택시 기업 조비일까요? 저는 이 연결고리가 중동의 오일머니에 있다고 봅니다. 아, 중동 자본과의 연결고리요.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조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에어택시 상용화 톡점 운영권을 따낸 곳이 바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잖아요. 무려 6년간의 독점 운영권이죠. 맞습니다. 중동 국부펀다의 자본 흐름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그 퍼즐이 정말 완벽하게 맞춰져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위협이 커지면 이 막대한 오일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한 곳으로 숨거나 묶이겠죠? 네, 주로 방위산업이나 안전자산으로 묶이거나 극도로 보수적인 유동성 확보 체제로 돌아서게 됩니다. 네옴시티나 두바이의 스마트시티 같은 미래 인프라 프로젝트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일시 정지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4월 15일 이전에 극적인 휴전이 선언된다면 그 막혀있던 댐이 무너지듯 자금이 다시 쏟아져 나오겠군요. 정확합니다. 얼어붙어 있던 중동 국부펀드의 자금이 다시 인프라 투자로 급선회 할 테고 그 거대한 자금이 향할 가장 가시적이고 매력적인 타겟 중 하나가 바로 두바이와 이미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거시적 훈풍까지 겹치는 거네요. 휴전으로 유가가 폭락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싹 줄어들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조비처럼 당장의 수익보다는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미래가치로 평가받는 초고성장주에게 이 금리 인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 동력입니다. 정리하자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라는 매크로 호재와 중동 자본 유치라는 마이크로 호재가 완벽하게 교차하는 그 꼭지점에 조비가 딱 서 있는 거네요. 와, 이렇게 선을 이어놓고 보니까 정말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같습니다. 그렇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아기가 딱딱 맞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자료들이 암시하는 작전 세력의 타임라인을 우리가 한번 구성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4월 15일 이전, 텍스데이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마르기 직전에 극적인 중동 휴전이 발표됩니다. 유가는 급락하고 시장은 환호하겠죠? 네, 완벽한 매크로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요. 둘째, 4월 16일,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 직후에 조비 측에서 중동 자본의 대규모 투자 유치나 미국 연방항공청, 그러니까 FAA 인증 같은 메가톤급 뉴스를 발표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뉴스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파급력이 극대화되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아주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기업들은 항상 호재 발표 타이밍을 재니까요. 그리고 셋째, 대망의 4월 17일 옵션 만기일. 앞선 호재들로 인해 조비의 주가가 무서운 속도로 16달러를 향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16달러를 돌파하려는 순간 월스트리트의 기계적인 알고리즘이 발동하게 되잖아요.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흔히 말하는 감마 스퀴즈 현상인데 저는 이걸 불타는 집에 화재보험을 억지로 사야 하는 상황에 비유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적절하고도 좀 무서운 기유인데요. 이 7만 6천 건의 16달러 콜옵션을 누군가 샀다면 반대로 그것을 판 주체도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당연하죠. 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대 기관들, 즉 시장 조성자들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가가 16달러까지 절대 가지 않을 거라 믿고 푼돈인 옵션 프리미엄, 일종의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이 계약을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10달러, 12달러, 14달러를 거침없이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의 공포가 밀려오겠네요. 그렇죠. 주가가 16달러를 넘어가면 기관들은 약속된 16달러라는 싼 가격에 무려 760만 주를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파산을 면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실제 주식시장에서 비싼 값의 조비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여야 하는 거죠. 이를 월가에서는 델타 해칭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화재보험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가라는 불길이 거세질수록 기관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억지로 사야 하고 기관이 대량으로 주식을 사니까 그 매수세 때문에 주가가 다시 폭등해서 불길이 더 커지는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게다가 조비 주가가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까지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 숏 커버링 물량까지 터져나옵니다. 와, 델타 해징의 숏 커버링까지. 이 모든 폭발적인 에너지가 4월 17일 만기일에 16달러라는 저항선을 산산조각 내면서 분출되도록 처음부터 세팅되어 있었다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군요. 네, 이 일련의 거대한 흐름을 지켜보면 왜 16만 달러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 폴리마켓에 던져졌는지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폴리마켓 베팅은 시선 끌기용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량을 매집하려면 필연적으로 기관의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지게 되거든요. 누군가 폴리마켓의 휴전이라는 화두를 딱 던져서 사람들의 시선을 지정학적 예측으로 분산시키는 동안 진짜 본진에서는 파생시장에 조용히 이 엄청난 레버리지 폭탄을 설치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듣기만 해도 내구조가 막 짜릿해지는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데이터들을 좀 비판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만 과연 이 4월 15일과 17일의 평행 이론이 100% 확실한 작전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확신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독이죠. 자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가 아무리 매혹적이라 해도 우리는 항상 반대편의 가능성, 즉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해석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대편의 가능성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6달러에 쌓인 저 거대한 콜옵션 물량이 누군가의 순수한 주가 폭등 베팅, 즉 네이키드 콜이 아닐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오를 거래 예상한 게 아닌데 왜 760만 주에 달하는 콜옵션을 사거나 판 걸까요? 거대 펀드들의 방어적인 헤징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비 주식을 이미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떤 거대 기관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네, 주식을 이미 들고 있는 상태네요. 이들은 주가가 당분간 크게 오르지 않고 박스권에 머물 것이라 예상할 때 자신이 가진 주식을 담보로 잡고 16달러 콜옵션을 대량으로 팔아치웁니다. 이를 커버드 콜이라고 하죠. 16달러를 넘지 않으면 콜옵션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이 기관들은 옵션을 팔아서 받은 쏠쏠한 수수료만 챙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16만 달러 폭등을 노린 어떤 거대한 음모가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오르지 않을 거로 보고 잔돈을 긁어 모으기 위한 거대 기관의 아주 뻔한 리스크 분산 수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게 보니까 또 전혀 다르게 해석되네요. 그렇다면 만약 폴리마켓의 그 10개 계정이 내부자가 아니라 그저 돈이 아주 많은 사이버 도박꾼에 불과했고 4월 15일이 지나도 중동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4월 17일에 만기를 맞는 그 7만 6천 건의 콜옵션은 그야말로 종이 쪼가리,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고 우리가 우려했던 감마 스퀴즈는 발동되지 않으며 텍스데이의 유동성 고갈과 맞물려서 시장은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들겠죠. 진짜 뭐 아니면 도네요. 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파생시장의 이면에는 항상 이처럼 철저한 리스크 관리라는 또 다른 얼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균형 감각이네요. 자, 이제 이 깊고 복잡했던 탐구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거시적 배경, 그리고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에 던져진 16만 달러의 미스테리,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파생상품 시장에 쌓여있는 760만 주 규모의 기형적인 옵션 데이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겉으로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외교, 기술, 금융의 점들이 어떻게 4월 15일과 17일이라는 날짜를 통해 하나의 선명한 붉은 실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논리적 인과관계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확실한 건 이 데이터의 교차점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엔 각 퍼즐 조각들의 악위가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자본은 결코 목적 없이 이런 거대한 규모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서 이런 복잡한 파생상품 데이터나 암호화폐 기반의 예측 시장 흐름까지 신경 써야 할까요? 세상의 거대한 움직임은 결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외교적 결단, 중동 국부 펀드의 자본 이동,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알고리즘은 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청취자 여러분은 매일 쏟아지는 글로벌 뉴스 속에서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를 수용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본의 물기를 트는 설계자들의 의도를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현상의 이면을 파고들어 왜 그리고 어떻게를 묻는 과정 자체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질문을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비비며 접하는 그 수많은 우연한 뉴스들 중 과연 어디까지가 미리 쓰인 대본이고 어디서부터가 진짜 현실일지 묻게 됩니다.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이 끝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